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끝자락에 위치한 창신동.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연이 가득한 마을이라는데요. 건축가들도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 소장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거의 비슷해. 선생님, 요 집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집이에요? 네. 축하해 집이에요? 좋은데요? 집이? 소풍날 보물찾기라도 하듯 구석구석 누비는 두 사람.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주택가에 명당에 지은 집이 있긴 할까요? 근데요, 잘 안 보이니까 아, 집이 하도 어르신한테 한번 여쭤보고 어르신이 맞지면 안 그래야겠네. 되겠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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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동네 사시는 분 맞죠? 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긴 집을 찾고 있어요. 혹시 동네에서 이런 집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집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요. 그래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진지 이제 한 1년 됐나? 그래요? 1년 됐나 봐요. 어. 특이하게 한 거예요, 이제 집을 그런가. 동네에서 뭐예요? 어떠세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별명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해. 그냥 사람들 가다가 쳐다보고 그냥 이거요? 사진도 찍고 그냥 특이하다 이러면서. 말도 못해. 아. 사진도 찍고 가고 막 사람들이 사진 찍고. 아주 한 번씩 안 보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 동네의 귀염둥이구나. 그래, 맞아, 귀염둥이야. 저게. 마스코트네, 마스코트. 맞아, 마스코트네요. 맞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해요. 대체 얼마나 특이한 집이길래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걸까요? 이 집 맞죠? 이 집인데요. 맞다. 예, 이 집인데요. 야, 이 집이다. 어머니나 오래된 골목길 끝에 새하얀 집이 우뚝 서 있습니다. 네, 이 동네 명물로 인정이네요. 인정. 야, 이거 요즘인데요? 탑처럼 딱 쏘네. 똑같네. 저 주인도 왔다. 안녕하세요. 똑같아. 반가워요. 와, 고층 빌딩 사시네, 고층 빌딩. 우와. 네, 저는 최민욱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아영이고요. 저 와인 강사입니다. 올 3월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반년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신혼부부의 러브하우스라니 집 안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 안에도 이렇게 생겼구나. 야, 집 넓다. 와, 엄청 넓은 집에 사시네요. 이 집 과연 몇 평이나 될까요? 내부가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인데요. 와, 집이 너무 넓어요. 이야. 이게 몇 평이에요? 한 층당 5평. 5평. 방 하나네. 방 하나 써야지. 작은 방이 이렇게 위로 쌓여 있는. 여러분은 혹시 한 평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약 180cm의 성인 남자가 누워서 팔을 벌리면 꽉 차는 크기. 그러니까 5평이라고 해도 집 짓기에는 좀 작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땅에 뭔가 못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딱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 저런 땅에 저렇게 질 수 있구나. 나도 앞으로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왔어요. 우리도 찾아야겠다. 우리는 이 생각을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헛했다. 뭐 했냐. 그럼 몇 층이에요, 이게? 주차장까지 해서 총 5개 층입니다. 빌딩이네. 빌딩이네. 5층. 맞췄노. 5층으로 쌓은 이 집은 가장 아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선 필수 공간이지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나오는 2층은 두 사람의 작업실이고요. 그 위 3층에는 식당과 주방이 있답니다. 그리고 4층은 부부가 편히 쉴 수 있는 침실이라지요. 마지막 5층은
사용도실로 여러 쓰임새가 있다는데요. 2층, 3층은 외부인이 방문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4층, 5층은 사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 중이랍니다. 작은 집이지만 각 층의 기능을 알차게 분리한 집이지요. 두 사람이 살기에는 5평 크기도 부족함이 없다네요. 설계할 때부터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채워 넣었으니 그야말로 안성맞춤. 그런데 두 사람은 어쩌다 이런 집을 짓게 된 걸까요? 주변에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서울에서 이제 뭐 자기 전세나 자기 집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다른 묘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좀 감당하기 버거운 큰 대출금을 안고 살아가면 너무 스트레스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좀 낮추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내 집을 마련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작은 땅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했지요. 땅값 포함해서 3억이 들어갔거든요. 네, 땅을 저희가 1억에 구매를 했고 집을 짓는데 뭐 가구까지 다 해서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된 거죠. 운이 좋게 서울시에서 뭐 도시재생 자금 같은 기금 같은 게 운영이 돼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집 수리하는 데는 자금이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좀 금리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게. 저희는 0.7%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10년 동안 갚는 걸로 받았거든요. 서울시의 경우 노후화 지역의 집을 수리를 하거나 새로 지을 때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부부는 그 중에서도 창신동에 터를 잡았습니다. 출퇴근이 가까운 서울 지역에 1억 원대의 구입이 가능했던 땅. 그리고 도시에서 보기 힘든 자연이 가까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동네에 오래된 정치도 한몫했답니다. 부부의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터전이었습니다. 이 집터가 두 분한테 딱 맞는 땅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네, 살아보니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것이 부부에게 명당이 된 이유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기가 저희 여기는 또 풍경이 굉장히 다르네. 이야, 완전 개방감.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이제 또 높으니까. 이쪽 있고 이쪽으로 여기는 두 면이 창이니까. 어머, 이거 5평 맞나요? 양옆에 창 덕분에 훨씬 넓어 보입니다. 거의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사시는 분위기. 네. 서울 한복판 숲과 맞닿아 있는 집 과연 명당답습니다. 아우 이쁘다. 낙산성과 아래 자란 나무들이 집에서 훤히 보이니 정원이 또 따로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아래층은 넓었지만 여기 더 넓어요. 여긴 잘하네요. 차경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차경, 경치를 빌리는 거. 그 땅이 넓지가 않는데 저 이 경치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이 성벽 아래에 있는 이 산 여기다 누가 집 짓지 않을 거니까. 공원이니까. 네, 공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경, 그러니까 경치를 진짜 빌려가지고 내가 평생 쓸 수 있다는 게 큰 혜택이죠. 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졌을까 하는 진짜 막 감탄을 하면서. 놀라움. 네. 이런 골목에. 이걸 어떻게 찾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운이 좋게도 회사가 이 대학로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를 오며 가면서 좀 봤었고 그래서 좀 골목골목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서울 하늘 아래 집 지을 땅 찾기가 어디 쉬웠을까요? 그동안 알아본 지역만 20여 곳. 위치하고 가격, 주변 풍경까지 만족할 수 있는 터를 찾아 걷고 또 걸었답니다. 그렇게 1년을 고생한 끝에 이곳을 발견했다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딱 보시고 와 여기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약간 망설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작았다고 그때는 느꼈어요. 정말 작다고 약간 느꼈어요. 충격받았어요. 아, 원래 그래요. 네. 결국은 용감하신 거네요. 네. 그죠? 이런 땅을 선택하고 막상 이게 내 집이라고 또 생각하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잘 극복하신 것 같고. 지금은 새하얀 신혼집이 빛나는 곳이지만 사실 처음에는요 허름한 집이 있던 땅이었답니다. 아이고 선뜻 집 지을 생각이 안 났겠어요. 이게 예전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야, 완전히 또 다르네. 그래서 당시 집이 이렇게 좀 뭐 지붕도 무너져 있고 등기 살펴보면 1930년도에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좁은 땅. 하지만 부부는 몇 걸음 안 되는 협소한 터에 자신들의 꿈을 쌓아 올렸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땅의 재발견. 명당은 그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저 때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되게 좋죠. 저 이게 얼마나 그렇죠. 꿈이 본인의 집인데 이게. 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와서 이렇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안 하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새 말로 하면 질렀다 그래요. 예, 아주 대단하신 과감하게 질렀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게 차분하시면 또 질러. 차분하시면 원래 그래요. 예. 얌전한 사람들이 사고를 크게 쳐요. 저희는 말만 시끄러운 거 같아요, 그죠? 사고 안 쳐. 지금이야 마음껏 웃지만 시작은 무모한 도전 같았습니다. 저는 사이즈에 대해서 뭐랄까 도면을 그리면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저에게 공유해 주진 않았어요. 예, 과연 이렇게 작은 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설계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뭐 안심은 시켰지만 내심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작다 보니까 뭐 벽에서 뭐 1cm, 2cm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되게 아깝더라고요. 공간 활용을. 그래서 필요한 가구와 수납 공간을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설계에 반영을 했다죠. 이게 숨은 공간의 활용은 필수였답니다. 어머나, 이거 아이디어 좋다. 어우, 기특합니다. 기특해. 그리고 또 하나, 이 둥근 외벽에도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사실 이 집은 오각형 모양의 땅에 지어졌는데요.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갖게 되었답니다. 이 짜투리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도 형태도 이상하고 뭐 이렇게 구석에 박혀 있고 이상해 보이고 집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들인데 그 대체적으로 다들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냥 에이 이건 안 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반대로 거길 딱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땅의 어떤 그런 적응하는 거죠. 네. 성질을 이해를 하고 네. 그 땅이 원하는 모양을 올리면서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예, 합의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만의 명당을 만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와서 살면서. 자투리 땅을 명당으로 바꾼 부부의 용감한지 내부를 좀 더 살펴볼까요? 4분의 3을. 여기서는 침실이구나. 침실이에요? 이야 여기 또 좋네. 왜냐면 봐요 선생님 누워가지고 또 저렇게 또 옆으로는 푸른 나무가 펼쳐지고 앞으로는 햇빛이 쏟아지는 방. 그야말로 탁 트인 기분이네요. 굿. 그래서 뭐 매미 소리 들리고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 하나가 적당한 네, 침실 네. 사이즈네요. 그리고 딱, 그죠? 이 느낌이 좋은데 제가 거울이 있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각 층별로 보이는 예. 풍경이 좀 그러니까 달라요.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 따로 나와 있고 따로 나와 있고 여기도 비행기 화장실 같이 돼 네, 있네. 맞아요. 네. 와 이건 더 작다. 더 작습니다. 여기는 변기만 있습니다. 아 귀여워. 이런 작은 공간 좋잖아요. 잠깐만요. 네. 아 좋은데. 5층 역시 5평의 면적을 알차게 활용한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어떤 기능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거 다 짜서 여기 수납이네 다. 네.
와, 모든 수납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많이 품은 공간이네요. 여기는 끝이라고. 아 여기는 욕실이 욕조가. 우와. 여기 욕조가 있네. 좋다. 네, 여기 숲으로 바로 보이는. 이야. 와, 이런 틈새 공간에 욕조가 있다니 작은 평수라도 있을 건 다 있는 집입니다.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여기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담그고 숲을 보는. 리조트 분위기. 각 층별로 분명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색깔이 같지만서도. 그러니까 하여간 다 그 각 실마다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풍경이 다양해서 네. 굉장히 성공적인 집인 것 같고. 기능도 잘 나와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제일 좋은 게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새소리 나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자연하고 정말 가깝다. 이거 보세요. 숲속의 집이에요. 이렇게 보면. 숲이 맞닿은 이 집에는 참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답니다. 얼마 전 2층 작업실 앞에는 족제비 가족이 머물렀고요. 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에는 매일 새가 쉬어간다네요. 뭐 아는 새들이야 뭐 까치, 까마귀, 비둘기 이 정도가 단데 이름 모를 새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한 번은 뭐 노란색 새도 다녀가고 한 번은 또 파란색 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농담삼아 저희끼리 서울로 귀농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출퇴근 때문에 선택한 서울 생활이었지만 부부는 자연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집터를 정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일이겠죠. 삶의 풍경이 달라지니까요. 이 작은 집에 살면서도 그걸 좀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단독주택이잖아요, 작지만.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도시 생활. 하지만 이곳에 이사를 온 이후 부부에겐 새로운 이웃이 생겼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들한테 인사드리려고.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집 앞 정자는 동네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수박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래된 마을에 나타난 젊은 부부는 늘 관심의 대상이죠. 안녕하세요. 뭘 찍어요? 저희 집 찍고 있어요. 저희 집 찍고 있어요. 이 집을 왜 찍죠? 집이 좋잖아요. 좋잖아요.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 역시 동네 마스코트답네요. 저기 젊은 양반들이 착하고 상냥하고 인사성 잘고 수박도 사다가 왔다 여기서 그러고 떡도 사다 먹고 다 아줌마들이 다 칭찬해. 그냥 그런 사람 요즘 사람 같지 않다고 다들 칭찬해요. 또래의 신혼부부와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 옥수수 많은 것 같아. 옥수수 먹을 수도 있고 할머니들 드리면 되지. 작은 집을 짓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창신동 어느 골목에 마련한 자신들만의 명당에서 말이죠. 되게 오래된 집이 정말 이제 막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이렇게 살려준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아무튼 되게 윈윈이 된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되게 이쁜 집이 들어와서 동네가 환해진 거가 하나 있고 서로 하여튼 윈윈이 된 것 같아요. 약간 등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마을에 축제를 알리는 그 큰 조명을 달아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 같은 거 해주시면 동네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짜 아이디어예요. 동네에다가 동네에 하나 뭐 네. 베풀어 주는 거라고 해서 높으니까 아니 뭐 그냥 한 든 생각인데 그러면 더 재밌지 않을까 괜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현수막이라도 걸 수 있거든요. 요약할
요약하자면 이제 최우선 가치, 본인이 생각하는 최우선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집이 명당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있으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집이 명당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통근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그걸 만족시켜주는 집이면 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땅이 있어야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각형 자투리 땅의 단점을 슬기롭게 극복한 부부. 나만의 명당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곳은 남산 아래 첫 동네, 우암동. 땅을 찾아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터를 잡았다는데요. 1년 전 남산타워를 마주본 자리에 집이 한 채 들어섰습니다. 낮게 어깨동무를 한 건물들 사이로 빼꼼 고개를 내민 집이 있네요. 확실히 다른 집에 비해 면적이 작아 보이죠? 몇 평이나 되려나? 근데 여기에 참 이렇게 조그만 집들을 이 골목에서 해가지고 요새 그런 집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근처가. 요 근처 어디쯤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게요. 집주인이 누이신지 대단합니다. 여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집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인가요? 안녕하세요. 꼬마 친구가 사는 집이군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8살 협소주택에 살고 있는 남편 이진혁이고요. 나이는 38살이고, 네. 하나의 아빠. 왜 이렇게 긴장해?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최주혁이고 이원 어린이 엄마입니다. 저는 직장맘이고요. 네, 언니랑 같이 직장에서 엄마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놀고 같이 퇴근하고 하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나도. 그러네. 어떡하지? 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부부와 아이 하나. 도시의 전형적인 핵가족입니다. 딱 봐도 장난꾸러기 같죠? 이름은 이환, 6살이랍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은 아파트에서는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5번의 전세 끝에 자신들의 첫 집을 지었답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18평 그 아파트 전세 살 때는 헌의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방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주변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 회사 근처의 주변 아파트들 시세가 보통 25평은 한 15억 이상 하고, 한 34평 하려면은 뭐 20억이 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무엇일까? 부부는 고민 끝에 3집을 후보로 두고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겼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아버지도 참여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 협소주택이 저희 회사와의 거리가 한 도보로 10분 내외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와의 거리도 가장 좀 좋은 점수, 헌의방 소유에서도 좀 좋은 점수, 그 다음에 용산에 있고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 가치나 주거 만족도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협소주택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의외였어요. 왜냐면 이거 보고 또 클레임 받는 거 아니야? 왜 아파트가 왜 30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주관적인 평가하는 네, 거니까. 주관적인 평가니까. 맞습니다. 내가 살 집인 거죠. 약 8평씩 5층. 웬만한 아파트도 부럽지 않지만
비용은 반값도 채 안 들었답니다. 실제로 협소주택은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답니다. 예비 건축주들을 위한 건축 탐구 시간. 첫 번째 질문은 땅입니다. 짜자라자잔. 아, 이게 현관이구나. 네, 저희 집입니다. 오, 그림도 멋있는 크림트 그림 있고. 네. 이게 뭐야? 현관의 크기는 겨우 3평. 하지만 하얀 벽과 투명한 수저덕에 갑갑하지 않은데요. 이 현관에 땅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여기가 2층이에요? 네, 여기가 2층이고요. 땅 구조가 네. 여기 1층이 3면이 이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2층이 입구가 된 거죠. 여기가 2층이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하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애초에 땅에 단차가 있어 길과 맞닿은 곳에 현관을 둔 건데요. 이처럼 도심에는요, 지형 문제로 쓰이지 않거나 또 큰 건물을 짓고 잘려나간 대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필요한 거는 발품팔이. 부부도 열심히 돌아다닌 덕에 남들은 관심을 갖지 않던 15평짜리 자투리 땅을 발견했죠. 물론 땅이 있다고 만사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안 오는 시간 동안 계속 협소주택만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로 협소주택을 짓는 게 맞는지 되돌려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작은 땅이 생겼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5개의 층만 올릴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설계를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아, 먼저 1층부터 내려가서 그 일단 안방부터 내려가볼까요? 구경을 하시죠.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층이 많은 집의 핵심은 바로 동선인데요. 이 집은 가장 아래층에 부부방을 뒀네요. 부피가 큰 침대는 위로 올리고 계단 아래에는 수납장도 짜서 알차게 사용 중이랍니다. 심지어 이 작은 화장실과 세면대도 있네요. 사실 여기가 그 부엌만 없지 그냥 한 집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TV도 보고, 뭐 공부, 일도 하고, 네. 잠자다가, 화장실 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 8평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8평이고요. 네. 네, 생활 동선이 한 방에서 해결되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편함도 줄었겠는데요. 근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침실을 이제 네. 이렇게 위에 놓지, 가령 현관 밑에 공간은 뭐 이제 보통 부속실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창고라든지 작업실. 그래서 그 침실은 주로 위로 올리는데 두 분이 잘 합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침실이 내려오는 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은 아이방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방의 동선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는 2층 출입구에서 위층이 3층이거든요. 그 3층이 가장 아이가 생활하기 좋은 공간이겠다 싶어서 그 3층에다가 아이방을 구성을 했고요. 네, 거실하고 그다음에 안방을 생각을 했을 때는 1층 이제 안방이 되는 게 가장 좋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환희가 좀 크면 이 방을 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이외에서 생활 공간하고. 맞죠. 여기를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죠. 뚜껑 닫아서 내려오지 마.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네. 이 집 설계는 권위가 중심이지만요. 예를 들어 부부가 단 둘이 산다면 아이방 대신 현관과 부엌을 가깝게 두면 좋습니다. 짐을 옮기기 쉬우니까요.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1인 가구라면 다른 공간과 분리된 1층에 작업실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좁고 층이 많은 집, 여러분을 위한 설계를 찾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 8평 맞나요? 본이 이름처럼 훤한 방입니다. 천장에 매립등과 사방에 장을 둔 덕에 잠시 평수를 잊게 되네요. 설계를 위해 가구 사이즈도 미리 정했다는데요. 와, 침대 밑엔 비밀기지까지 있네요. 본이는 좋겠다, 야. 중간 소음 걱정이랑 없습니다. 게다가 혼이에게는 처음 생긴 방이지요. 여기 허니 방이 어때요? 방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기 장난감. 아, 장난감 있는 데가 좋아요? 아, 여기 아지트야, 허니 아지트? 허니 아지트예요? 네. 그러면은 아지트로 사라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허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장난감도 좋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런 구조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시로 여기 몇 번 하루에 몇 번쯤 왔다 갔다 해요? 20번 정도. 체력 부자. 체력 부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어린이집에서 네. 별명이 허니 별명이 체력부자예요. 아니, 체력 부자 혼이에게 최고의 친구는 아빠입니다. 두 사람 합이 척척이네요. 반칙이야. 와! 아, 이게 뭐야. 5층 집이라면 을의 계단을 걱정하기 마련이지만요. 혼이에게는 신나는 놀이터. 이긴 사람이 여기. 이긴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야? 하이바위보. 내가 이겼다. 내가 야. 알았어. 내가 못 살아. 그런데요, 이 계단을 빼면은 남은 면적은 겨우 7평.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궁금하다 진짜 다음에. 과연 4층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아니 여기 더 좋네. 오, 여기는 또 거실하고 주방을 분리해 놓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적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요. 대신에 공간의 높낮이를 달리 두면은 이렇게 위로 열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공간이 이렇게 단조롭지가 않고 좁은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많아가지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30-40cm 계단에도 큰 힘이 숨어 있었네요. 반층 내지는 그거 이하로 해서 이렇게 바닥에 높이차를 두는 거를 스키플로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되게 아주 적정하게 활용을 좀 잘하신 것 같고 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창들이 하나씩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선을 둘 곳이 계속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기서 보면 저쪽에 이제 또 굉장히 큰 창이 있거든요. 작은 집이라 개방감이 필요했습니다. 남산 타워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는데요. 이쯤 되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집 건축비도 적게 들까요? 여기에 창호 비용이라던가 인테리어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요. 예, 한 1,000만 원이에요. 예, 투자해주세요. 이게 돈을 쓰는 게 너무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마치 이제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1,000만 원 요청했어. 예, 쓰세요. 500은 싸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창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창호값이 전체 공사비에 거의 10%가 넘어가요. 네. 왜냐면 이제 요즘은 다 단열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삼중 유리에 로이 유리에 기준을 나라에서 확 올려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작은 집 예를 들면 이런 소위 협소주택은 작은 땅에 조그맣게 지으니까 공사비도 쌀 것이다. 예를 들면 설계비도 쌀 것이다. 전체적인 비용이 쌀 것이다. 이런 약간 오해를 하잖아요. 네. 그랬다가 막상 시작하고 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우리가 평당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 안에 저희가 이런
좋은 지역에 좋은 풍경을 가지고 저희가 살기 좋은 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뭐 이 비용에서는 충분히 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이거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집을 짓는다는 건 삶을 되돌아본 과정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에 맞춰 설계를 하는 것이죠. 웃으면서 갑시다. 남산 가자. 남산 갈까? 그래. 부부는 직장과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점프하면서 올라가. 덕분에 퇴근 후 원희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나도 이거 크게 뜨고 다 누가 체력 부자 아니랄까봐 남산 꼭대기는 아주 금방이겠네요. 운동하는 것 같아, 이번. 이 동네가 가장 좋은 게 이제 남산하고 이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여기 조용한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땅을 보러 왔을 때 그 부분이 크게 좌지우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흔히 엄청 높게 하네. 집 앞마당은 없지만 매일 자연을 보며 산책합니다. 큰 서재가 없어도 도서관이 지척이고요. 아파트 놀이터 대신 넓은 공원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누릴 게 많은 후원이네 집. 이제 5층도 둘러볼까요? 진짜 아기자기. 여기 주방도 있고. 여기다 세탁기 놓으셨구나. 와, 하늘이 열려 있어 빨래 널기 딱 좋은 옥상입니다. 실용적인 도시집이지만 이런 낭만이 있네요. 하지만은 살아보지 않고서야 장단점을 알 수는 없죠. 협소주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풀어볼까요? 여기 댓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 예상대로 계단 댓글이 가장 많았네요. 사실 체력 부자가 아니고서야 좀 힘들 수 있죠. 살아보니 어떠세요, 호니 아빠? 예,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이런 협소주택에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락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주 생활 공간이 4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진입은 2층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층은 2개 층이고 한 층의 계단은 한 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20계단만 올라가면은 그냥 거의 주 생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50평의 집에 살면은 하루 종일 50평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살진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서 한 3분의 1의 공간만 우리가 쓰고 살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5층짜리 집이라고 우리가 5층을 풀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다음 댓글도 살펴볼까요? 5층짜리 집 냉난방이 걱정이군요. 가령 예전에 사시던 아파트 관리비랑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보다 적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아파트에 갔을 때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거실만 튼다고 뭐 방이 시원해지는 다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 여름 기준으로 에어컨 난방비가 한 12만 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좁은 거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금세 시원해지고 금세 따뜻해지고 그쵸. 넓은 집은 오래 열을 이렇게 데우는데 오래 걸리고 식히는데 오래 걸리지만 맞아요. 작은 거의 장점은 모든 게 빨리빨리 되는 거. 네. 그렇죠. 단열 기준에 맞춘 주택이라 겨울 난방 걱정도 없다는데요. 하지만 건축 면적이 8평, 좁아서 살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솔직하게 100평, 뭐 200평 이런 큰 집에서 살면 좋아요. 누구나 그렇죠. 네, 그거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8평의 공간에서 살면서 솔직히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디자인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희가 살기에는 좀 불편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르면은 또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의 효과로 봤을 때 그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은 과연 이 주변에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성공적인 모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 거고 그런 지금 거니까. 이 생활에 맞게 내가 가치를 두느냐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이 어디 있나요? 욕심을 부리자면 끝도 없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고요.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아닐까요? 어디 잘라야 되는지 알려줘. 아유, 우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도시 아이에게 옥상은 훌륭한 체험 학습장입니다. 어때요? 어때요? 여기서 열린 고추. 도심 속 작은 집. 내 집 마련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서울시 서대문구입니다. 빌딩 숲 넘어 조용한 주택가가 보이네요. 몇 년 전부터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이곳은 어딜까요? 아, 담 너무 예쁘다. 불담에다가 여기 연동골목이 유명한 동네지 사실은 여기가. 부동산이다 재개발이다 매일 시끄러운 서울 땅이지만 연희동 안쪽 오랫동안 변치 않은 골목이 있답니다. 그런데 큰 주택들 사이로 하얀 집이 쏙 들어가 있네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이 집도 몇 평이나 되려나요? 하긴 들어갑니다. 네. 헐둘이요? 다른 집과 비교해도 정말 작아 보이는 집이죠. 페퍼민트 이런 거 한번 따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고 집주인들 보면 어쩌라고 그러셔. 맛있어요. 껌에 우리는. 누가 좀 말려야겠어요. 어이구 때마침 집주인들 등장합니다. 주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풀 보고 있느라고. 아, 네. 아니 민트라서 심지어는 허락도 안 받고 맛도 보고요. 제가 괜찮아요. 미리 신고할게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동네 분들 많이 뜯었지. 아, 그래요? 워낙 많이 어. 자라서 동네 분들도 다 그냥 여기는 그래도 큰 필지들이 많은 연희동이잖아요. 근데 예. 여기가 되게 작은 필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작은 필지가 있네 그러면서 한번 재봤어요. 그래서 걸음으로 하니까 한 12걸음 정도 예. 한 7m 좀 넘겠더라고요. 여기 예. 집 폭이. 예. 굉장히 좁은 저희가 지금 1층 바닥 면적이 딱 10평이에요. 10평. 6년 전 부부는 연희동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살게 된 작은 집.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작은 집에서 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정말 나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집에서는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 종철 씨. 집에 있는 시간이 유독 많다는데요. 이사 후 취미를 찾았답니다. 바로 담장을 넘어온 감나무 가꾸기. 예. 너무 많이 열려서 여기 보시다시피 감나무 너무 커서 열리면은 이제 늘 주세요. 옆집도 주시고 뒷집도 주시고 감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동네. 평생 아파트에서 살던 종철 씨가 옆집 나무를 빌려 주택살이의 재미를 찾았다면요.
동양화 화가인 지혜 씨는 종종 마당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이럴 때면 직접 심은 꽃과 고양이들이 반겨준다네요. 이영아, 회돌이도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아침에? 응? 옆집 놀러 갔다 왔어 이영이? 언니가 그림 다 그리고 놀아줄게. 지혜 씨는 주택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 그냥 막연하지만 마당에 있는 집에 언젠가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던 것 같아요. 신혼 때 아파트 생활도 해봤지만 마음이 늘 답답했다네요. 요즘은 마당 꽃을 보면 잠시라도 그림에 담고 싶어 마음이 간질간질하다네요. 작은 집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꽤 여유로운 삶이죠. 반면 집 안은요 매우 실용적으로 지어졌답니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아, 발당. 현관이 넓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현관은요 집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현관을 일부러 이렇게 넓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도 몰랐는데 네. 살다 보니까 네. 되게 넓더라고요. 네. 작은 집일수록 네. 현관이 좀 넉넉해야지 네. 집이 옹색해지지 않는다. 네, 그건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아까우니까 네. 요거를 진짜 최소화하는데 맞아요. 여기는 또 상당히 넓게 해가지고 예. 근데 집은 넓은데요, 집도? 어디 임 소장 말이 사실인지 집 구경 좀 해볼까요? 10평이라던 이 집 생각보다 많이 넓어 보이죠? 현관부터 부엌까지 필요한 건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10평? 조리대까지 떡하니 놓여있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네요. 아니 같은 평수라도 커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집에 무슨 마법이 벌어졌던 걸까요? 넓은데요? 앉아서 보기보다. 넓나요? 전혀 뭐 좁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리고 집이 또 이렇게 직각이 아니네요. 예, 저쪽이 네, 좀 이쪽으로 긴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로 돼 있네요. 땅 모양대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약간 사다리인가 봐요. 예. 아니 그래서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직각으로 딱 약간 왜곡이 돼가지고 네. 사다리꼴 투시 효과가 시선이 더 멀리까지 그러네요. 돼서 그다음에 이제 창의 어떤 이런 질감 같은 것도 이거는 나무하고 한지로 해가지고 우윳빛 빛이 이렇게 온화한 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이렇게 그 아주 모던한 우리 시스템 창호죠. 네. 예. 그걸 딱 달고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녹색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색하고 이런 배합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언제든 앉아서 마당을 볼 수 있도록 낮은 창을 두었답니다. 그런데요, 창의 높이를 활용하면 집에 새로운 공간감이 생긴다네요. 이 집은 4개의 창을 점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창을 따라가다 보면 시선은 자연스레 위를 향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낮고 높고 아주 높은 창이 사례로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집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집이 딱 들어왔을 때 실제보다 넓어 보인다고 하면은 그 시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가게끔 계단까지 이렇게 시선의 흘러가게. 방향이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집은 설계에 따라 변화무쌍해집니다. 단 지켜야 될 선은 있죠. 우리가 사는 집에는 수많은 숫자가 숨어 있답니다. 만약 이 10평 안에 계단을 넣어야 한다면 높이와 너비는 몇 센티미터가 적당할까요? 무작정 작게 만들 수도 없고 말이죠.
단 높이가 좀 높은 높이가 편이에요. 20cm. 20cm니까 보통 17cm 이내로 보통 계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계단이 여기까지 단수가 나와요. 한 2단이나 3단 여기까지 정도가 나왔겠죠. 줄어요. 그러니까 네. 이 작은 집에서는 이 계단을 어떻게 처리하고 얼마나 줄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네요. 단이 낮으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사실 계단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폭이에요. 이 폭인데 이게 지금 76cm예요. 76cm인데 우리 사람 어깨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 45예요. 아, 그래요? 60은 박태환. 아, 박태환, 뭐 이런, 이런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55cm. 좋아하는 연예인. 근데 우리 보통 남자의 어깨 넓이가 45cm거든요. 45cm 정도 되고. 근데 이제 계단은 내가 여기 올라갈 때 가방을 메고 가거나 물건을 들고 갈 걸 감안해서 60cm보다는 좀 넓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5cm 정도 되면은 적정하게 뭐 가령 뭘 빨랫감을 들고 어디 가신다든가 할 때 가능한 치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게 그 휴먼 스케일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치수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은 어떤 공간에 가서는 되게 편안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집 안에 보면은 군데 숨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그 미니멈 아주 작은 최소 치수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설계하면서 엄청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럼 내친 김에 더 찾아볼까요? 가장 최소의 치수로 지어졌다는 이곳. 뭔가 비밀스러운데요. 선생님 여기 무슨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박스는 뭐예요? 거기에 핵심 공간이에요? 보통 핵심 공간이라고 하면 금고인데 금고일 수가 있겠다. 얼마나 자랑스럽길래 저리 웃으실까. 아유, 빨리 열어보시죠. 어머, 장난감도 아니고 아우 전부 손바닥만한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네. 저희 집에 화장실이 2개예요. 집이 아주 다 작은 걸로 났네요. 그러니까 네. 변기도 되게 작은 거고 세면기도 되게 작은 거고. 그러면 이게 이것도 야 1m. 넓으네요.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최소 1m. 또 앉아서 설 때는 40cm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다네요. 한 40cm 정도. 원래 처음부터 여기 이렇게 화장실에 설계가 있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처음에는 없었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신랑이랑 저랑 의견 충돌이 많았고 제가 설득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 많은 게 좋아요. 저희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작은 집이라고 움츠러들어서 뭘 빼는 설계를 할 게 아니고 가령 뭐 집의 면적이 어찌 됐던 간에 나한테 중요한 네네. 공간이 뭔지 순위를 이제 정해보고 과감하게 뭐 거실 같은 공간은 뭐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도 되는 거고 뭐 침실 같은 그렇죠. 것도 오히려 필요한 공간을 필요한 크기로 만들어야 슬기로운 건축이죠. 처음 집 짓기에 도전한 부부. 욕심을 낼 거는 다 냈습니다. 여기 5일 5일 중 저기. 가사를 공동 분담하기 때문에 함께 부엌 쓸 일이 많다는데요. 두 사람이 서해서도 널찍하죠? 반면 요리조리 봐도 거실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실 보면은 책장, TV, 소파 TV와 예. 소파를 위한 공간인 거 그리고 같아요. 그 사이는 TV를 보기 위한 가시거리. 예. 저희가 살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일 뭔가 많은 일을 하는 데다가 공간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평이라는 저희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도면의 숫자만 보고는 크기를 알 수가 없어 몸소 예행 연습까지 했답니다. 설계 도면이 나왔을 때 싱크대가 열리는 그 문의 넓이 그거를 재서 바닥에다가 저희가 마스킹 테이프로 계속 세치를 여러 개를 붙였어요. 그래서 2명이서 문에서 접시를 꺼냈을 때 부딪히지 않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은 게 이 폭인데 실제 살아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좀 부엌에서 둘이 부딪힘 없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평소 요리를 할 때 동선을 확인을 해서 하부장부터 식기세척기까지 일직선에 두었다네요. 좁고 긴 공간의 제격입니다.
그렇게 설계에만 1년이 걸렸답니다. 혹시 그 시간 동안 후회는 없으셨을까? 그 사람은 왜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 전부터도 막연히 되게 작은 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뭐 여행 가서도 작은 집에 대한 책도 사보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 살만하겠다. 아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건 서울 시내에서 좀 변하지 않은 주택가가 남아있는 동네를 찾았거든요. 의외로 연희동이 저희 예산 안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신혼집이 있던 잠실에서 연희동까지 매일 출퇴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낡은 집이 있던 땅을 만났죠. 삐뚤게 틀어진 대지였지만 가격도 골목의 정치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길로 아담한 2층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다네요. 작지만 알찬 집. 2층에는 또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딱 올라오는데 나무 냄새가 여기는 또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나무 냄새가 싹 나가지고 1층은 콘크리트 구조, 2층은 목 구조랍니다. 나무들이 숨을 쉬는 집이죠. 천장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사다리도 있는데요. 계단을 뺀 2층의 크기는 약 7평. 그래도 침실만큼 독립적으로 두었답니다. 처음 설계하는 열린 공간이었어요. 이게 네. 작은 집일수록 열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나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한 명은 좀 조용한 데서 있어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문을 달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떠세요? 두 분은 좀 약간 공간의 취향이 좀 다르시지 않으세요? 저희는 좀 반대로 네. 저는 약간 카페형 인간이고 이 사람은 또 독서실형 인간이라고. 저는 약간 칸막이가 있어야 칸막이 있고 심적으로 자기만의 좀.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예술가시니까. 저희는 이제 노소장님은 들판형 인간이고 저는 동굴형 인간입니다. 네. 노소장님은 들판에 이렇게 들에 나가서 뛰는 걸 좋아하시고요. 저는 동굴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남배 없이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생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요. 지혜 씨와 종철 씨 다행히 취향은 비슷했나 봅니다. 여기도 되게 시원하다 공간. 안녕. 저기 어머, 삐뚱이가 놀랬어. 창밖 지붕이 운치를 더하는 부부방은요. 침대를 두면 꽉 차는 크기랍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에 수납장을 짜놓았네요.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건 이 벽지. 재료는요. 저는 한지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빛을 싹 먹어요. 보통 딴 재료는 빛을 탁 튕겨내거든요. 저는 한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람들한테 한지를 추천하면 다들 한지는 안 된다. 낙서하면 안 지워진다. 그다음에 뭐 관리가 안 되고 약해서 찢어진다.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이게 확실히 건강에도 좋고 사람 심성에도 굉장히 좋은 거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한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지 가득한 이 방의 주인. 사실 이 녀석들이랍니다. 고양이들이 많은 집이라 이름도 오묘당이라네요. 5명의 고양이가 있는 집이고 또 오묘한 집이다. 그래서 오묘당으로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막내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2년 전 연희동 골목에서 구조한 금입니다. 살다 보니 8 대식구가 됐군요. 고양이들도 오묘당이 좋은 집인 걸 알아봤나 봅니다. 바람 냄새 맡으니까 기분 좋지? 코 벌렁벌렁벌렁. 지금은 딱 좋은 날씨다. 바람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집 터가 그런 건지 제 기운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문이 열려 있으면 알아서 다 길냥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털을 잡고 새끼를 낳고 고양이가 사는 집, 책이 가득한 집, 꽃과 나무가 자라는 집.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집의 모습 또한 다르겠지요. 작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 오묘당에는요, 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금이가 올라온 이곳은요, 부부의 아지트 다락입니다. 천장 아래에서 햇살을 받으며 뒹굴뒹굴하기 딱입니다. 만화책은 지혜 씨가 어려서부터 모은 보물이라지요. 남편 종철 씨의 수집 역시 만만치 않답니다. 와 이거 안 버리고 있었어. 와 진짜 로키 포. 로키 몇 년도요가 더 클래식. 클래식이 있어야지. 와 진짜 뭐야 하는 거는 버려야지. 형 것도 있어서 그래. 아 그러면은 당연히 버려야지. 공유로비 2. 세상에 이게 다 언제적 거래요? 이게 다 뭐예요? 테이프로 보이는 거. 왜 보이는데요? 제3자 같이 얘기를 하시나요? 야, 네 윙크 저게 몇 개인데 지금 윙크가 지금 저거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거야 지금. 만화 박물관에 가야 되는 이것도 거고. 구하기 어려운 거야 다. 두 분 다 다락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공간이 어떤 한정된 제약 그 안에서 이제 뭐를 버리고 뭐를 남길 것인가. 사실은 이 집 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맞아요. 이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1층, 2층이 좀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규정 높이를 지킨 다락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는데요. 이 집 다락이 끝이 아닙니다. 요만큼. 창문으로 나오는 뭔가 아무래나 엉금엉금 이런 게 작은 집의 묘미죠. 야,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꼴로 돼가지고 된 부분에 그 사다리꼴 요만큼 짜투리를 이렇게 테라스로 만드셨군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렇게 조그만 진짜 요 조그만 구멍으로 나와가지고 싹 나오는 맛이 또 있어요. 이렇게 서서 안 나오고. 땅이 이게 보통 반듯한 땅만 좋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적도 넓지 않고 땅이 그다음에 모양도 반듯하지 않으니까 선뜻 사실 고르기 쉽지 않은 땅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짜투리지만 이런 비정형의 이런 테라스 공간 같은 것도 나오고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틀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아 부럽다. 결론은 항상 아 부럽다. 아 부럽다.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벌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집의 크기란 결국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남들이 볼 때는 좀 규모가 작은 집이라고 느껴지는 집인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뭐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치수들이 다 정확하게 사람의 몸에 맞춰져 있고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휴먼 스케일이나 인간적 척도에 맞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집에서 살면서 내가 집을 활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계산하면 몇 평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안 가는 공간은 어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줄여 나가면 돼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걸 하나씩 지어 나가다 보면은 정말 나는 요 면적이면 되겠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집은 사는 이의 바람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필요한 공간만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여기 뿌려줘. 여기 지금 라벤더 새로 심은 거. 여기? 응. 이게 좋대. 한꺼번에 왕창 뿌리지 말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 평의 땅을 내어줄 수 있어 행복한 부부. 아유, 종철 씨 머리에도 꽃이 피었네요. 10평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딱 맞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집이 있다는데, 가파른 언덕 위에 보이는 저 하얀 집인가 보네요. 17평 크기의 정말 작은 협소주택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부부가 직접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두 분 뭘 만드시나 보네요. 집 입구 하단에 의자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웃 주민들을 위해 부부가 특별히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저희 여기 지금 여기가 너무 계단이라서 이제 할머님들이 거동 좀 불편하신 할머님들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조금 잠깐이라도 쉬어가실 수 있는 벤치 만들고 있어요. 여기가 안 괜찮아, 그냥 해. 좀 아니야, 늘려도 맞아야 돼. 무릎과 허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가파른 언덕길은 고역이 아닐 수 없죠. 젊은 부부의 마음 씀씀이가 참 곱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예쁘다. 진짜 편하게 앉아서 쉴 것 같아. 우리도 요거 마르면 앉아서 쉬고 커피 마시자. 눈 안 보이시진 않겠지? 응? 괜찮을 것 같아. 결혼 1년 차인 신혼부부가 지은 이 하얀 집은 금세 동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겠다는데요. 이제 이 벤치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높아지겠는데요.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예쁜 것 같아. 자, 이제 직접 앉아봐야죠. 느낌이 어떤가요? 햇빛 딱 들고 딱 좋다. 여기서 보여, 우리 집이. 이런 의자를 만들고 직접 앉아보니까 뭐 의도했는 거랑 또 별개로 앉아있을 때 이 동네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저희도 못 본 예쁜 풍경도 보이는 것 같고, 조금이나마 동네 분들한테 작은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 우린 너무 귀여운 부부야. 얼마나 귀엽겠어. 맞아. 이웃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부부의 집. 그런데 어떻게 이런 틈새 주택을 선택한 걸까요? 좀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지금 저희한테 있었던 예산으로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전셋집도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꽤나 발품을 많이 팔았고, 또 남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맞는 집을 좀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품 판 것만 50군데가 넘고 실제로 가본 것도 거의 한 10군데가 넘을 건데, 그쵸? 그동안 방송을 통해 소개된 도심 속 협소주택들은 대부분 평지나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지은 신축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작은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집은 좁은 골목길 비탈지는 곳에 위치해 있어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각 층별로 독립가구가 살던 건물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영롱 벽돌을 쌓아 외벽을 감싸도록 했는데요. 약 8평 규모의 1층에는 주방과 거실, 테라스를 만들고 7평 규모의 2층에는 침실과 욕실, 화장실을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는데 건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친구들이 다 저희 금수저로 알더라고요. 2층짜리 단독주택의 건물주가 됐다고 하니까 다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들 그냥 결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훨씬 싸게 들어간 거여서
우주선은 아니에요. 보시면 되게 좀 비쌀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저희 건물 매입 비용은 땅값이랑 해서 3억 5천만 원이 조금 덜 들었고요. 전체 리모델링,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에서부터 이사할 때까지 한 7천만 원 조금 덜 들었어요. 오엿한 2층주 건축주가 된 부부, 그 노하우를 알아봐야겠죠.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나선 김호민 소장님, 옛 정치가 느껴지는 골목길부터 마음에 드신 모양인데요. 이 동네가 저의 그 레트로 감성을 너무 자극하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어르신들에게는 마실 골목으로, 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터가 된 추억의 골목길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름다운 거는 우리 일반 분들의 눈이고요. 저 같은 건축가한테는 만일 이런 집에 이제 설계가 맡겨진다 그러면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각종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자재도 옮겨놔야 되고. 그런데 일단 이 골목길에 그러면은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뭐 벽돌이며 모래며 시멘트며 날라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사실 거의 이거는 글쎄요, 뭘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 돼버리거든요. 과연 어떻게 집을 지었을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아이고 안 좋은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집. 오늘 호민 소장님 운동 제대로 하시는데요. 야, 오, 편하게 앉아서 쉬었다 가세요? 이야, 이 기가 막힌 말이네. 정말 지금 나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구나. 야, 이게 보니까 주변 집들도 다 보이고 되게 아늑하네요. 벤치에 앉아 잠깐 땀을 식히는 사이 집주인분들이 나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네. 제 집주인 지금 누굴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네, 저희 집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너무 그 대학생 같아 보이시는데.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이에요. 그러세요? 네. 오, 너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올라오면서 보니까 정말 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막상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네.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일단 1톤 트럭이 못 들어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 1톤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점까지 와서 그 많은 재료들을 다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 많은 저렴한 집들 중에 공사를 아예 완전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포기했는 집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워낙 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요 집은 그나마 여기 상대적이겠지만 조금만 가면 1톤 트럭이 잠깐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자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공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외부에 요 벽돌을 선정하는 것도 물건들을 들고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벽돌로 해서 진행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막힌 돌담이 아닌 공간을 비워둔 영농 쌓기로 채광도 확보하고 개방감까지 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 이 앞 길목이 좀 삭막할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좀 생동감도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 공간 안에서 비춰지는 그런 빛들이 이제 바깥으로 은은하게 좀 비쳐 나가서 저희 집이 좀 이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영농사키가 반대로 아니었으면 이 건물의 표정이 얼마나 무뚝뚝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결 밝아요. 천편일률적인 네모난 건물들 틈에서 부부의 집은 동네를 밝혀주는 환한 미소 같은 존재였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 내부 좀 살펴봐야겠죠? 출입구는 집 뒤쪽에 위치했는데요. 좁은 골목길 같은 후정을 따라 들어가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뭐예요, 바닥이 도대체? 와. 요거는 요 집이 지어지기 전에 이전 집에 사셨던 할머니 분께서 이게 사용하던 구들장이라고 하셔서 더 좀
좀 기분 좋았어요. 석축은 정말 옛날 거잖아요. 옛날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벽을 쌓아서 집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석축을 놔뒀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우중충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구들돌을 깔고 거기다가 이렇게 등을 보내니까 야, 순식간에 완전히 이 석축이 자기의 생명력을 되살린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 자기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네. 있는 재료와 지용을 이용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조경으로 살린 부부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자,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심플하고 깔끔한 공간인데요. 우드톤으로 통일한 1층은 사무실이자 거실 겸 주방의 역할까지 하는 복합 공간이라네요. 오,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재료를 하나로 쓰셨나봐요? 네, 같은 톤으로 이제 벽이랑 천장이랑 같이 했고, 바닥은 이제 마루로 최대한 색을 맞추려고 했어요. 아니,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줄눈이 있고, 여기는 줄눈이 없네요. 아, 다 필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게 다 필름이에요? 네,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네. 일단은 이렇게 원톤에 하나의 재료로 이 집 전체 공간이 보인다는 게 큰 몫을 하는 것 같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 곳곳에 이 유리창들이 있어서 시선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항상 뭔가 외부의 모습을 보여줘요. 긴 쪽에는 테라스가 있고, 우리가 들어오는 현관 쪽에는 또 밖이 보이고, 그 외부 공간을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마치 이 내부 공간이 정말 한 2배가 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협소주택의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는 벽면부터 천장까지 색상을 통일해 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큰 창문을 내 채광은 물론 테라스를 만들어 좁은 공간을 넓게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거실 한가운데 놓여진 4m 길이의 커다란 탁자. 좁은 면적에 이렇게 큰 탁자를 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야, 근데 지금 우리 집의 이 주인공, 이걸 결정하셨을 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여도 이제 주방 앞에 있는 조그만 식탁 앞에서 모인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저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실의 기능보다는 이제 그런 다이닝 테이블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확장된 공간 안에서 우리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보자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테이블이 갖고 있는 공백, 그 공백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백을 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공간이 좀 좁아도 전혀 좁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또 모든 기능들을 이게 흡수하고 있어서 이 협소주택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제작한 탁자에서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로 만든 탁자는 디자인 작업을 하는 책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요리하고 먹는 식탁이 되기도 합니다. 협소주택에서는 이런 공간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한적한 오후 시간. 조리만 산책하자. 반려견 조림에게는 가장 신나는 산책 시간입니다. 집 뒤편에는 자연을 만끽하며 언제든 산책할 수 있는 성곽길과 공원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 집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진짜 봄 온 것 같아. 봄 왔다. 꽃 폈어, 오빠. 그러게. 진짜 봄인가. 가. 서울 도심 속에서 사시사철 자연과 만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부부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저희가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좀 중요한 이유였어요. 이 공원이 이제 저희의 앞마당처럼 저희 집처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면 아마 저희 집은 훨씬 더 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고 보니 부부의 협소주택은 결코 작은 집이 아니네요. 자연이란 대저택을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요. 자, 집 구경을 좀 더 해볼까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계단을 오르면은 2층 침실 공간이 나타납니다. 특히 2층은 반려묘인 감자를 위한 공간이라네요. 야, 여기 좁은 계단을 지나갔더니, 와, 여기 뭐 훌륭 호텔 방인데? 그리고 여기는 고양이 침실이네요. 네. 고양이 침실과 네. 4개의 계단. 이 집은 확실히 계단집이네. 이 위치를 잡는 것도 되게 좀 설계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였어요. 어쨌든 얘는 바깥에 구경할 것도 여기서 봐야 되고, 창이 있으니까. 네, 침대랑도 좀 가까워야 되고, 뭐 그런 고려사항들이 좀 있었어서 창문 앞에 배치할 수 있는 요 위치에다가 배치를 했죠. 정말 창문 위치도 잘 정하셨다. 2층의 유일한 가구는 침대뿐인데요. 다 똑같아 보이는 벽면. 어느 것이 수납장이고 어느 것이 벽일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수납을 넣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수납들은 없게끔 최대한 다 벽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수납량을 최대한 많이 늘렸습니다. 약간이라도 틈이 있으면 다 수납장으로 만들었어요. 뭐 어디 리모델링이니까 한 10cm의 공간만 남아도 최대한 어떻게 수납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도대체 짐들이 다 어디 숨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곳곳에 숨은 수납 공간이 있었군요. 이번에는 매트리스를 걷어내자 비밀 공간이 나타납니다. 가구를 사는 대신에 붙박이장과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 수납도 하고 공간도 확보했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죠? 저희 협소주택이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축소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이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크기만 줄이는 느낌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버려내고 우리한테 취해야 될 것들만 취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탁기는 봤는데 화장실은 이 집에 없었잖아요? 2층에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화장실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글쎄요. 근데 여기도 딱 옥장처럼 생겼는데 와, 야 여기가 진짜 욕실이구나. 대리석을 사용한 욕실. 이 집에서 가장 럭셔리한 공간이라는데요. 아니 너무 특이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요 트렌치가 요 단 아래 있네요? 네, 여기 전체 네. 여기까지 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와. 공간 전체를 욕실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거고 예. 여기 있는 요 트렌치는 혹시나 물 조금 넘치면 그거 받아줄 수 있는 용으로.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욕실에 공간 투자를 네. 하시게 됐네요. 씻는 게 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하루를 네. 시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소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욕실이에요. 반대쪽엔 습기가 적은 건식 화장실을 따로 두었습니다. 방 대신 욕실을 선택한 부부. 반려견과 부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협소주택, 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의 현명함이 투영된 집입니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네, 별건 아니지만 집을 모두 둘러본 소장님의 소감 어떠실까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20대, 30대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집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뭐 포기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 집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내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렴한 집이 있고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대출 상품까지 이제 관심이 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아껴서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작게 살더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저희만의 집을 계획을 하는 게 저희의 큰 로망이었고, 그래서 지금 1년을 여기서 지내봤지만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MZ 세대들이 워낙 또 신선하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남들과의 차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나는 나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주거 문화도 많이 바뀌고 또 지금 사회 문제로 부상한 주택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